자, 오늘은 영어로 2045년 6월 15일이고요. 영어로는 2045년 5월 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일축년 이무월 경자일이 되겠고 일지는 경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보다 일간과 원령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원령의 특성을 아는 것,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할 때 나를 안다라고 것은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적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상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원령입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은 그만큼 중요한 같은 8글자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일간과 원령이고요. 오늘 일간은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10개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명심,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7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됩니다. 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강철, 무쇠 등등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이 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물상으로 봤을 때는 쇠가 됐지만 기운, 우리가 느낌으로 하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요.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의 기온은 얼음이 얼 정도로 천하를 막 영하 30도, 40도 정도로 땡땡땡땡 그 이하로도 얼릴 수 있는 것이지만 금의 기온은 영하까지는 떨어지지 않죠. 즉 물이 얼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금의 기온은 오싹해서 서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사람 피부가 그 소름이 들 정도의 그러한 오싹한 기운을 갖다가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명리 배울 때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 있어야지만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많이 공부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의 기운이 강한 그러한 계절이 바로 또 가을이고, 가을 되면은 봄에 심었던 씨앗들, 봄에 심었던 묘종들, 사과나무, 배나무 등등의 어떤 과실수에서도 그러한 결실을 많이 얻게 되죠. 사람도 이제 해가 시작했을 때 올해의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싹 뒤돌아보죠. 내가 과연 잘 살았는지, 계획을 잘 지켰는지,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결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기운이 바로 이 숙살의 오싹한 기운, 이런 오싹함이 있어야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도 알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 가을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을의 기운, 천간으로 경금, 내일 공부하는 신금이 가을이라고 하면 지지로는 신유술, 서방이 바로 가을이죠. 서방은 서쪽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월, 유월, 술월이 바로 금이 왕한 금왕절이 있다. 물론 신월, 유월이 본기가 금이니까 금이 왕한 걸로 보지만, 술은 솔직히 말로 아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4개월 중에 하나는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신유술을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신유술, 서방은 금이 세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월은 금왕 절이 되는 것이고, 금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가 주관한다 했죠? 목이 주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는, 지금 말하는 의는 바로 금이 주관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는 화, 그 다음에 지는 수, 다음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이렇게 주관한다. 금은 이렇게 의를 주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경금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신금, 경신금을 보게 되면은, 금이라고 하는 오행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관우를 자꾸 설명을 했었는데, 관우 우리나라 장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바꿔왔습니다. 누구로?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장군으로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서 300척이 넘는 상대의 전함을 갖다가 깨박살을 낸 아주 희대의 세계사에 없는 그런 업적을 이룬 그런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바로 의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충의라고 하죠. 충의를 굉장히 중시했었던
있었던 그런 분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경금, 신금을 생각할 때는 바로 의 이순신 장군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좀 논의 얘기지만 너무 의만 주관한 것도 아니고 자기 병사들이라든가 자기를 믿고 따랐던 어떤 백성들한테 또 한없이 또 자애로웠던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금이 의를 주관하고 토는 믿음, 신을 주관한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사주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금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중화가 돼야 되듯이 사람도 인의예지 신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그거는 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사람 성품 안에는 인자함도 있어야 되고 의로움도 있어야 되고 예절도 지켜야 되고 사람 삶에 있어서 지략도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신망 믿음도 골고루 갖춰야지만 온전한 진짜 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목화 토금수가 잘 구성이 돼서 서로가 장애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 색깔은 백색입니다. 백색. 참고로 나무는 청색, 목은 청색, 화는 적색, 수는 검정색, 이렇게 볼 수 있고, 토라고 하는 것은 황색 이라고 해서 노란색, 금은 백색. 그래서 주관하는 신도 흰호랑이라고 해서 백호가 주관하는 신이 되겠다라고 요거는 이제 오행에 대한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음과 양은 서로 좀 대조적이고 서로 좀 상대적인 개념이라 하더라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혼하려고 하는, 떨어지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대적이지만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보충해주는 개념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는 좀 상대적이고 대조적이지만 양은 음을 보충해주는 개념이다.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여자의 개념으로 보고, 또 다른 걸로 보면 낮과 밤도 해당이 되죠. 낮이 있어야지 밤이 좋은 것이고 밤이 있어야지만 낮이 좋은 것이죠. 항상 낮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만물이 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밤이면 세상이 음침해지겠죠. 우리 남극 같은 데인가요? 북극 같은 데 백야 현상이 나타나죠. 일정 기간, 석 달 정도 이상이 백야, 그냥 밤인데도 하얘요. 태양 계속 떠 있으니까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어느 정도 태양이 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구를 보고 하루가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계속 밤이면 시간이 가는지 시간이 가지 않는지 알 수가 없죠. 시계가 있어야지만 알 수가 있겠다. 해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적이지만 음은 양을 보완해주고 양은 음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개념의 것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음령으로 구분하게 된 경금은 양금이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 되는 것이고, 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양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음금이겠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라서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 같은 금이지만 음량의 차이가 있다. 자, 양금인 경금은 어떤 금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무겁고 단단한 그런 성향의 금이다라고 봤을 때, 음금은 부드럽고 온기가 있고 잘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그러한 금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금인 양금은 완철금이라고 봅니다. 완철금, 그야말로 순수, 우리가 말하는 금하면 생각하는 그 무쇠 같은 개념, 강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경금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상대적인 음금이 신금은 그야말로 금입니다. 보석 같은 거,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그 다음에 주옥 같은, 도자기 같은 이런 개념. 여러분 핸드폰 살 때 요즘 핸드폰 너무 비쌉니다. 근데 그 액정이라든가 핸드폰, 우리나라 그 삼성 회사 이름을 대면 안 되겠지만, 어떤 회사는 그야말로 알루미늄 스틸 바디인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스틸 같은 재질의 어떤 플라스틱 그 바디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플라스틱도 광채, 목으로도 보지만 플라스틱도 경우에 따라서는 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은,동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비철 같은 경우도 다 금으로 보죠. 그 다음에 도자기 같은 경우는 토를 굳혀가지고 금을 만들어낸 거고,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 이것도 토를 갖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여러 가지
제대로 혼합해서 토생금한 것이 콘크리트, 도자기도 토생금에서 만들어낸 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 같은 거 있죠. 다 금인데 경금이 아니라 그런 신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금은 무쇠 강철과 같으면서 원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원철은 뭐냐면 땅에서 금방 캐낸 자연 그대로의 철을 말하죠. 쇠를 말한다.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개념으로서 이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된다. 즉 원재료인 철을 갖다가 녹이든지 아니면 뜨거운 열기를 가해서 빨갛게 달궈서 풀무질을 하고 해서 뭐 칼을 만든다거나 호미를 만든다거나, 이 우리나라 호미가 또 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 저 아마존 같은 데서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 이거 굉장히 외국 같은 데서 정원 같은 거 가꿀 때 텃밭 같은 거 가꿀 때는 큰 삽 같은 걸로 하기는 그렇죠. 근데 호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뭐 호미 요즘 잘 안 쓰죠. 외국에서는 요 호미 같은 거 굉장히 잘 쓴다고 하면 이게 바로 경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지, 그냥 쇳덩이만 가지고 있으면 용도가 없죠. 그걸 갖다가 칼, 호미,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된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기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땅 속에서 예를 들어서 금광석을 캐내 가지고 그거를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 결혼반지, 금반지, 금귀걸이, 황금두꺼비, 황금 열쇠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은 용도에 있어서 다시 불로서 다스릴 필요는 없겠고, 신금은 그 만들어진 보석을 갖다가 깨끗하게 세척만 하면 된다. 도세주만 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뭐다? 임수를 위주로 신금은 용신을 쓰는 것이고, 경금은 철을 갖다가 단련해서 물건,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수가 아니라 정화로서 단련해야 된다. 솔직히 병화는 안 됩니까? 병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겠고요.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쓸 때는 정화 혼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간목이 있어줘야 된다. 제가 정화 설명을 할 때 정화는 뭐와 같다? 등촉지화와 같고 인위적인 불과 같기 때문에 저 등촉지화 또는 모닥불이라든가 이 불 가지고 경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보다 연료가 충분히 있어줘야 되겠죠. 그 연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목인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간목을 취용한다. 간목이 경금을 취용할 때는 정화를 취용한다. 정화가 있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정화가 간목을 쓸 때 너무 인성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경금, 정화, 간목의 트리오적 서로 도와주는 그런 공존 효과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일가는 정화, 간목을 위주로 용신을 쓰되, 나머지 글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쓴다. 예를 들면 경금이 수가 너무 많으면 무토로서 수를 제할 필요가 있겠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너무 왕할 수도 있죠. 이때는 임수로서 화를 억제시켜 줄 수도 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쓰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특수 일간의 특성을 봤을 때는 정화, 간목을 떠나서는 수용할 용신이 없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령의 특성에 따라서 쓸 수는 있겠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지가 중요한 것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합니다. 춘하 추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말하는데, 이 춘하 추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봅니다. 즉 금이 왕하냐, 수가 왕하냐, 토가 왕하냐, 목이 왕하냐, 화가 왕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추운 것이고요,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더운 것이죠. 그래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어난 월령 지금은 이제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절기로 보면은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망종이 되어야지만 월이 4월에서 5월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 중에서 가장 낮이 길고 밤이 짧은 시점을 말한다. 그래서 하지가 되게 되면은 양은 극에 달하고 이때 일음이 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계절을 보게 되면 여름이 되겠습니다. 4, 5, 미, 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 되죠. 4월은 초하라고 하고요. 지금 5월은 중하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미월은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하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면서 여름이죠.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해서 조열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죠. 염상절이라고 하고요.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매우 뜨겁다. 한열의 개념에서 볼 때는 매우 열한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조후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어떤 뜨거운 것 또는 차가운 것을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수가 반드시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해월, 자월, 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때는 화가 있어서 차가운 열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4월과 마찬가지로 화가 왕하면서 화토 동궁하죠.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 그런 시절이 되겠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되죠? 금을 극하게 되죠. 화극금. 그래서 4월,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금은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월은 화가 임관지가 된다고 했고, 지금 5월은 화가 제왕지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절지가 되는 것이고 5월에는 절퇴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 5월엔 굉장히 약하게 되죠. 그래서 조를 할 때는 반드시 수를 필요로 하는데 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보좌해주는 그러한 틀로 가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5월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월에 일간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경금이라고 하는 것 어떤 금입니까? 양금이죠. 양금이면서 완철금이라고 했습니다. 완철금이라고 하는 뜻은 강철, 무쇠, 원철과 같다라고 했고요. 금방 땅에서 캐낸 그러한 금과 같아서 원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로서 단련하고 감목으로서 정화를 보좌해주는 것을 기본적인 용신추용법으로 갖고 있는데, 이 경금이 태어난 월령을 보게 되면 5월이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가장 왕성한 그러한 시절이 됩니다. 화가 왕하죠. 화가 왕하면 금은 녹아버린다. 이때 금이 녹는다라고 하는 뜻은 금을 녹여서 뭐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때 화왕금용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이 녹아서 못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경금을 단련하려면 적당하게 왕해야 되는데, 이 4월도 마찬가지고 5월도 마찬가지고 이때 4, 5월에 화는 너무 왕하기 때문에 경금을 적당하게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뜨거워서 금을 못 쓰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건 뭘까요?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경금이 약간 퇴색되고 약간 뭐 티끌이 묻은 그런 것들도 약간은 세진 세척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용광로에서 시뻘겋게 달궈진 그런 금을 갖다가 물이라든가 기름에서 이렇게 담금질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5월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조후도 해야 되고요. 경금을 담금질도 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겠죠. 이거를 할 수 있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수가 있어줘야 되겠고, 임수와 계수가 있는데 제가 간목, 을목은 계수, 무토, 기토도 계수, 물론 5월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추용하지만 기본적으로 생육을 위해서 쓰는 것은 개수를 위주로 쓴다. 그리고 보광, 수보양광이라든가 세진, 세척을 하는 경우에는 임수를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5월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라기보다는 임수를 얻어서 경금을 갖다가 당금질 즉 세진세척하는 용도로 쓰고요. 물론 임수가 5월에 뜨거운 절기를 갖다가 조절도 시켜 조후도 시켜줄 수는 있지만 조후의 개념은 역시나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5월의 경금 또한 임계수를 동시에 쓰면 금상첨화가 되겠지만은 만약에 수가 하나만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면 5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보다는 임수를 중요한다. 임수는 경금을 세진세척하고 개수는 5월의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주는 역할인데 개수가 없다라고 하면 뭐 이가 없으면 뭐다 잇몸으로 임수가 5월의 뜨거운 열기도 조절하면서 경금을 당금질 할 수, 세진세척 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것은 5월에 수가 약하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로 비경겁제인 금이 있어서 임수를 도와주지 못한다고 하면 화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다하면 금용도 되지만 화다하면 물이 고갈돼서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물이 마르지 않도록 비경겁제가 있어서 수를 갖다가 도와주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경금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월령이 어떤 월령이냐를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어떤 틀 속에서 어떤 구성 속에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 틀을 보는 것이 격과 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우리가 용신이라고 하는데, 자, 흔히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떤 사주가 좋은 사주이고 어떤 사주가 나쁜 사주냐라고 물어봤을 때 격국이 명확하게 보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주, 격국과 용신이 뚜렷한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주는 나쁜 사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의식이라든가 자기 주관이 명확한 친구가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뭐 부모님들이 잘 살아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은 한 개인을 봤을 때는 주관과 어떤 지구력과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지만 좋은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용신은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상휴수라고도 하는데 사주 8글자 안에 있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하냐 이걸 보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정도 힘도 있고 강단이 있으면 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일간이 너무 해서 문제가 되거나 너무 극왕해서 문제가 되면은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게 된다. 이 사주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끌고 가는 것이냐? 나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세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한난조습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주 8글자 안에는 그냥 글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동물, 식물도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살게 되는데 그 공간 시간이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안 될 것이고요.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습해도 좋게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중화, 무엇을 중화? 왕세와 한열이 잘 중화된 사주가 좋은 사주라고 보는 것인데, 자, 왕세를 보는 것 억부용신법이 될 것이고 한열을 보는 것은 조후용신법이 되겠습니다. 사주를 볼 때 용신법 크게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것은 바로 이 억부용신법과 조후용신법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간 경금, 양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는 오화는 음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양용음이라고 하죠. 채양용음이라고 해서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왜 그럴까요? 오화는 그 지장간을 봤을 때 초기 병화가 있고요. 중기 기토가 있고 정기가 정화죠. 본기는. 그래서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쓰게 된다. 사람으로 치면 남자인데 성향이 여성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양용음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금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월지에 있는 오화가 일간인 금을 극한다. 화극 금의 관계. 월지에 있는 금이 나를 극한다. 극아자라고 하고요. 그 과자는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은 나를 공격하고 못 살게 하는 것이지만은 원래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해주고 케어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고, 이 보호해주고 케어해주는 것이 너무 지나쳤을 때는 간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관성 두 가지로 구분했을 때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죠. 편관은 다시 칠살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정관은 어떤 것, 법, 윤리, 도덕, 남편, 직장 같은 개념이 정관이 된다라고 하면, 편관칠살은 질병, 도적, 적군, 관제, 구설, 송사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관과 편관을 이렇게 구분하는데, 정관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이렇게 오늘처럼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반대로 음대양의 관계,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편관칠살은 반대로 양대양의 관계 또는 음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대음,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관칠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러면 5월의 경금은 정관 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5월은 화왕절이 되겠습니다. 화가 제왕지가 돼서 매우 왕한 반면에 화가 왕하면 화가 금을 극하기 때문에 일간경금은 신약이 되겠죠. 그래서 5월의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어떤 사주, 일간은 약한데 관성, 정관이 왕한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관은 법, 윤리, 도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흔히 정관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 배우지만은 일간이 간 경우에는 정관도 마치 칠살과 같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은 염상절이죠. 매우 조열한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게 되면 화왕, 금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경금을 단련해야 되는데 경금 독에서 완전히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일단 중요한 것,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 경금이 너무 뜨거워지는 것도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식상인 술을 얻어서 경금을 세진 또는 세척하고 5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서 쉽게 말하면 뜨겁게 올라간 보일러를 갖다가 기온을 낮춰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임수가 있어도 좋겠고 개수가 있어도 좋겠는데, 임수가 있으면 임수는 조후도 하고 경금을 세진도 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 개수는 조후는 가능하지만 경금을 세진, 세척할 수는 없다. 두 개 다 있으면 더 좋겠죠. 뭐 임수로는 세척하고 병화가 5월에 태어날 때 임계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만 있어줘야 된다. 반드시 임수를 채용하는 것이 경금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5월에 금도 약하지만은 수도 약하죠. 같은 비경겁제인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수를 생겨주면 좋을 것인데, 천간의 경금보다는 지지로 신유금이 있어서 경금의 뿌리를 만들고 임수를 생겨줄 수 있다고 하면 이 또한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을목이라고 하는 정제가 있고요. 이 정제의 목은 어차피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목은 화를 생각해서 화의 기운을 좀 더 가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간목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을목은 뭐 금방 목분비에서 날아간다 하더라도 뜨거운 5월에 술을 용신으로 취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은 수의 기운을 설기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작은 무기라 하더라도 경금 입장에서는 좋게 볼 수가 없겠죠. 재성이긴 하나 5월에 일간이 세력을 얻고 수를 세력이 얻지 않은 상태에서 목이 많아지게 되면 그 재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경금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 5월은 제가 화가 제왕지라 그랬고 금은 여기가 통근이 월령 자체에 통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간은 굉장히 신약한데 관성이 왕하다라고 했죠. 반드시 일간 경금의 뿌리를 지지에 만들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연지에서 축토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축토라고 하는 것은 금의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금이 임묘한다고 해서 금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지라고 해서 뭐 땅의 설명을 토태법을 설명할 때 고지 묘지는 뭐 그렇게 묻힌다 이렇게 설명해서 그렇지 그게 아니라 저거는 경금의 축에 통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5월 같은 경우 뜨거운 열기 굉장히 조열한 그런 국세라고 했는데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또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열기를 흡습해서 경금을 생할 수 있다. 이건 관인상생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축토라고 하는 것은 금의 고지라서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5월에 경금을 생해주고 경금이 뿌리를 둘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좋은 축토 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월간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5월에 임수는 경금을 깨끗하게 세진 또는 세척한다 했죠. 세척하고 그 다음에 5월에 뜨거운 열기를 조후하는 길신, 용신이죠. 용신 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신이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경금을 세진, 세척, 5월에 뜨거운 열기를 조후한다. 일신 이익의 이로움, 일거양득, 좀 더 일거양득의 이로움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5월에 태어났는데 임수가 있다 없다? 없으면 격이 따른다. 물론 개수가 있어도 좋긴 하지만 개수는 조후는 가능하지만 경금을 세진할 수는 이것이 이것이 차이가 있겠고요. 오늘 명식에서 가장 큰 문제, 일제에서 자수 상관을 봤습니다. 물론 임수가 통근 가능하다라고 보여지지만 문제는 어디서 발생한다? 자수하고 오화하고 좌우충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원령이 이렇게 충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5월의 경금은 정관격인데 좌우충이 되면 정관격이 파격이 되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고 임수의 뿌리도 날아가니까 안 좋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생시에서 어떤 걸 주로 살펴봐야 되냐면 좌우충을 구제할 수 있는 생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살펴봐야 되고 살펴보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역시나 자수 하나를 받습니다. 요 자수는 좌우충이 되지만 이 자수는 충이 되지 않죠. 임수가 여기 통근 가능합니다. 근데 오화를 충해버리기 때문에 격은 깨졌고요. 병화가 투출됐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세력을 크게 얻지는 못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차피 병화 7살이기 때문에 경금 입장에서는 좋게 보이진 않죠. 물론 이제 식신이 있어서 식신 제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했던 식신 제살이 가능하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토가 있기 때문에 식신 제사를 억지로 생각하는 것이 일간이 약하면은 이거는 식신 제살이 아니라 극설 교집이 된다. 그래서 식신 제살과 극설 교집은 종이 한 장 차이가 되는데 그것은 보다 일간이 뿌리가 튼튼하면 식신 제살이 되는 것이고 일간이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극설 교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중요하죠. 자축 합토가 되죠. 자축합 수는 아니고 토로 봐야 되겠죠. 수토가 됩니다. 이렇게 자축합토가 되면 좌우충이 어떻게 됩니다? 구제충이 충중봉합이라고 해서 충한 중에 합한을 하고 충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임수의 뿌리도 자축합토가 되니까 임수도 그냥 나름대로 뿌리가 될 수가 있겠고 오중의 뿌리를 든 정화도 살아 있습니다. 일간 경금도 양축의 뿌리를 들 수 있죠. 나름대로
요건 괜찮습니다. 그래도 툴은 나쁘지 않은 툴. 그래서 오늘 중에서는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생시 중에 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이건 충을 구제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생시가 되는 것이고, 이건 이제 좌우충이 구제가 되지 않죠. 그래도 5월에 무토가 투출한 것은 무토는 세력을 얻죠. 축에도 불을 뒀으니 이 무토는 임수를 파극해버리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경금을 토다 매금해버리는 역할까지 합니다. 무토는 왕토로서 저거는 뭐다? 건토죠. 그래서 생금 불능하다라고 하는 점까지 이해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인시 추천드리기 어려운 생시 이렇게 보여지고, 김효시 같은 경우는 오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해서 이거는 기토가 경금을 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연명한다. 이 기토는 오에도 뿌리를 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축에도 뿌리를 두는데, 역시나 좌우충 되게 되면은 오에 뿌리를 두는 힘은, 기토의 힘은 매우 떨어진다. 근데 축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약간 경금을 생해 줄 수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역시나 파격이, 정관격이 파격이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기다 물론 이제 오중에 있는 기토 출도 있기 때문에 정인격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은 일단은 해보시고요. 자, 경진시 이것도 충중봉합이 됩니다. 이거는 신자진 수국이 되는데, 이것은 신금이 빠져서 사진 합수가 돼요. 합수. 뭐냐면 자수하고 진하고 합하기 때문에 충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단은 수는 굉장히 세력을 얻게 되죠. 진토는 자신 수가 되면은 토의 기운이 좀 많이 약해지더라도 습토이기 때문에 경금을 생할 수는 있겠고, 축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일단 충을 구제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경진하고 정축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는 경진보다 정축시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충중봉합이 됐다라고 하는 측면 안에서 둘을 놓고 봤을 때, 신사시 같은 경우는 좌우충 구제가 되지 않죠. 근데 이제 사는 화를 받는데 사는 그 경금의 뿌리 통근이 가능하다라고는 그런 장점은 있다. 뭐 예를 들어 정축 경진시가 아닌 차원에서 충이 구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해 봐야 된다라고 하면 신사짓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생시라고 보여지고요. 임오시는 좌우충의 좌우충, 역시나 이 임오시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생시. 아까 무인시도 제가 봤을 땐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개매시는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생시가 되겠고,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아까 말했던 신자진 수국에서 이 진토가 빠지고 신자가 이렇게 합을 함으로 인해서 좌우충은 구제가 되겠다. 임수가 굉장히 크게 세력을 얻는데, 한 가지 이 갑신시의 장점은 경금이 신에도 뿌리를 둘 수, 물론 신자 앞에서 금의 기운이 약화된다 하더라도 경금 신의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간의 왕세로 봤을 때는 정축보다는 갑신이 좀 더 좋게 보이고, 화의 세력을 놓고 봤을 때는 뭐 정축시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일간의 뿌리 쪽으로 좀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나. 이거는 신자 앞에서 좌우충도 구제가 됐으니. 근데 이제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 대운이나 세운에서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신자 앞에 임수가 투출돼 있고 축의 뿌리를 두고 있는 임수이기 때문에 한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을묘시는 을목의 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이지 않고, 정해시는 정화 투출됐다 하더라도 역시나 좌우충이 되죠. 이거는 수기가 세력을 얻는 것 같은데, 뭐 병술이나 정의는 일간 자체가 좀 세력을 얻지 못한 단점이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정축시라든가 경진시는 무해무덕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화기가 좀 부족한 단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선택한다면 갑신시, 요 둘 중 신사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정축, 신사, 갑신시 정도 이렇게 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